코딩 에이전트로 파이썬 업무 자동화.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되어야 됐습니다. 자, 파이썬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이라고 하면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내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내 노트북 컴퓨터고요. 파이썬을 딱 설치를 하면은요, 내 컴퓨터 한 부분에 이렇게 파이썬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우리 엑셀 설치하는 거랑 똑같죠.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엑셀이 열리는 것처럼 내 컴퓨터에 파이썬 설치해야 이렇게 내 컴퓨터 안에서 어떤 파이썬 코드가 나왔을 때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딱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윈도우 노트북 컴퓨터나 맥북 컴퓨터에서는 이 코드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파이썬이 뭐냐? 사실 이제 파이썬은 개발 언어인데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죠. 내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 자동화 도구들을 개발해 주기도 하고요. 또 웹상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즉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숫자들 데이터라든가 엑셀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들을 분석해 주는 이런 웹 개발, 그리고 내 컴퓨터의 자동화 도구, 자동화 시켜주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광범위한 영역의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비개발자분들께서 뭐 코딩 문법을 다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은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냥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동화 시켜주는 도구라든가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일종의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을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재 보시다시피 아나콘다라고 하는 걸로 이미 파이썬이 사실 28메가짜리라 아주 작은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28메가짜리를 내 컴퓨터에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이썬만 이렇게 달랑 받으면 힘들잖아요. 뭔가 기능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28메가니까. 28메가예요. 28메가. 그런데 28메가짜리 안 받고 좀 더 다른 추가 기능까지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둘러싸여서 파이썬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바로 아나콘다라는 일종의 파이썬과 파이썬이 뭔가 작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구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나콘다라고 하는 걸 설치하시려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나콘다라는 거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하셔도 돼요. 아나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아나콘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들어가지고요. 한글로 아나콘다 치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보이시죠? 예, 프리 다운로드 딱 누르면 이렇게 Get Started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 구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에 제 구글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나콘다가 있고 또 미니콘다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굉장히 600개의 패키지, 600개의 어떤 추가 기능들까지 같이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거 안 받아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설치하기도 힘들고 또 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윈도우에 파이썬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종의 가상의 운영체제, 윈도우 같은 가상의 운영체계를 하나 이렇게 심어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내 컴퓨터에 파이썬을 실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을 한번 설치해 볼 거고요. 자,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에 주소창에 python.org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딩 에이전트를 다루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으로 이렇게 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python.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이썬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할 때는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윈도우즈를 딱 누르시고 네, 다운로드 메뉴에서 윈도우즈를 누르시면 자,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 오픈 소스예요.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이 파이썬을 갖다가 최신판을 받는 것도 좋은데 아래쪽에 이 스테이블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3.1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시려면요. 여기에서
자, 윈도우 버튼을 한번 이렇게 싹 눌러볼게요. 윈도우 버튼. 여기 윈도우 버튼 있죠. 윈도우 버튼 눌러서 CMD, 이렇게 CMD라고 치거나 아니시면 한글로 프롬프트 이렇게 치시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죠. 얘를 딱 누르시면 검정색 화면이 나옵니다. 컴퓨터 고장난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가 파이썬 하이픈 버전 이렇게 엔터를 치면 3.1312가 설치가 되어 있구나 라고 나와요. 안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나온 분들도 오랜 버전이 있으시면은 3.145를 한번 설치해 보는 거죠. 여기 보면 다운로드 윈도우 인스톨러 이렇게 해서 딱 누르시면은요. 여기에 다운로드가 될 텐데 29메가짜리입니다. 1메가짜리가 좀 올라갔고요. 29메가짜리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은 아까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이 파이썬 플러스 추가 기능들이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아나콘다 설치하는 건 좀 오히려 복잡할 수 있다. 그런데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걸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요. 여기 이제 설명은 나와 있지만 그냥 파이썬으로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29메가짜리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오픈을 딱 하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또 3.1, 저는 13 아까 설치가 돼 있었죠. 설치가 여기에 3.1312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나우가 아니라 인스톨 나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 아래쪽 두 곳에 체크박스 두 개가 생길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인스톨 나우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위에 있는 거 체크하지 마세요. 인스톨 런치 for all users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윈도우 로그오프 하셔가지고 사용자 바꾸실 게 아니시면 그냥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에 add python to pass.exe add python.exe to pas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안 똑같아도 여기에 체크 두 번째 체크박스에만 체크하시고 실행을 쭉 하시면 초록색 버튼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 초록색 버튼이 쭉 채워지면서 좀 기다리시다 보면 다 완료됐다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열어놨던 걸 다시 끄고요. 윈도우 버튼에서 프롬프트라고 하면 엔터 딱 치면 검정색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CMD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파이썬 하이픈 버전 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버전이 몇 버전이 설치되어 있구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파이썬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자주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깜빡깜빡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 뭐죠? 여기 C 드라이브 여기까지는 윈도우예요. 그러다가 파이썬을 딱 실행을 하니까 파이썬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는 창인 거예요. 코드를 입력하는 창. 되시나요? 자, 이걸 파이썬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실행을 해도 됩니다만 나중에는 좀 더 쉬운 곳에 쉽게 그 파이썬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파이썬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파이썬으로 챗 GPT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미나이도 띄워놓고 챗 GPT 띄워내는데요. 제가 뭐 좀 막 보는 바람에 자, 필요 없는 것들 다 좀 닫아버리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긴 했어요. 파이썬 설치하긴 했는데 조금 좀 굵은 글씨로 해야 되려나? 네, 굵은 글씨로. 자, 파이썬 설치를 했는데 이 파이썬 하나만 가지고는 별로 뭐랄까요? 좋은 자동화 도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28메가짜리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28메가짜리에는 별로 기능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파이썬에다가 이렇게 추가 기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 추가 기능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추가 기능은 만약에 내가 파이썬으로 엑셀을 다루는 자동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을 다루는 프로그램 추가 기능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를 자동화하고 싶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걸 이렇게 추가 기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추가 기능을 어디다 설치해 놓냐? 파이썬 자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해 놓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설치해 놓는 거. 그래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 놓는 걸 이제 추가 기능을 설치해 놓으면 파이썬 코드에다가 파이썬이 만약에 엑셀을 제어해야 되면은 엑셀 제어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을 여기 내 컴퓨터에 설치해 놨다가 이 파이썬 코드가 잠깐 불러와 가지고 쓰는 구조.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도 그다음에 파이썬에 필요한 추가 기능들도 다 이렇게 내 컴퓨터에다 저장해 놨다가 파이썬을 실행할 때만 파이썬을 켜 가지고 이 파이썬 안으로 들어가서 즉 이 자주색 화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파이썬을 종료하는 방법. 여기 검정색 화면에 종료하는 방법 컨트롤 Z를 이렇게 딱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파이썬 실행하고 싶으면 파이썬 이렇게 되고요. 또 종료하려면 컨트롤 Z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죠. 자, 이게 바이브 코딩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만 설치해 놓으면 우리는 코딩 에이전트라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고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 파이썬을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이제 늘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자, 윈도우 탐색기 이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C 드라이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C 드라이브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이런 폴더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필요 없는 게 있나? 필요 없으면 좀 지워버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놔둬가지고 뭐가 많아졌네요.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이런 거 지워버려도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뭘 만드냐면 폴더를 새롭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빈 폴더가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파이썬 연습이라는 폴더 하나만, 뭘 영어로 웬만하면 하면 좋겠죠. 파이썬 엑서사이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제 폴더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빈 폴더 생긴 거에 들어갈게요. 그러면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 파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 여기에 들어가서 윈도우의 주소창인 줄 알았죠. 우리가 그냥 보통 알려주는 정보창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정보창이 아니에요. 이 폴더 안에서 무언가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마우스로 탁 클릭하면은 전체 경로가 잡히죠. C 드라이브에 파이썬 엑서사이즈로 잡히죠. 여기에서 cmd 아까 처음에 명령 프롬프트 내리는 것처럼 cmd라고 하면 딱 검정색 화면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런데 아까 침에 우리가 윈도우에서 cmd라고 치는 것과 모습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윈도우에서 cmd를 실행한 거고요. 얘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C 드라이브의 파이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폴더에서 실행한 겁니다. 자, 뭐가 다르죠? 이렇게 같이 나란히 해드릴게요. 윈도우에서 실행한 여기 cmd 프롬프트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터미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터미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눈으로 보여주는 인터페이스이긴 한데 커맨드 라인이다. 직접 이렇게 쳐서 명령을 내리는 곳이다 해서 터미널 CLI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AI 하다 보면 터미널 얘기를 많이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버스 다니는 터미널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윈도우 메뉴로 cmd 여기다 치고 나서 실행했던 거니까 보면은 얘는 C 드라이브 내 사용자명에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C 드라이브의 파이썬 엑서사이즈.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해도 파이썬 열리고요.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해도 파이썬이 열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add python ex to pass 두 번째 체크하는 항목 있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해 놓으면
내 컴퓨터 어디에서나 파이썬에 접속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렇게 설치하셔서 파이썬에 이런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기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그 폴더에서 우리는 cmd를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폴더에서 파이썬을 뭔가를 하게 되면 이 파이썬은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겠죠. 네. 우선적으로 본다는 말이 조금 말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지금 C 드라이브 파이썬 EX 엑서사이즈라는 폴더 안에 들어간 파이썬에서 제가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만 한번 해보시죠. 일단 먼저 이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챗 GPT로 가서 챗 GPT한테 아직은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만 것 같은데 추가 기능을 아직 설치를 안 했어요. 우리가 뭔가 제가 이 파이썬을 딱 설치해 놓고 그냥 기본 기능 28메가짜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기능을 막 설치하지 않고 이 추가 기능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브러리. 자, 이 라이브러리라는 걸 설치 안 했어요. 안 하고 이 지금 내 윈도우에 28메가짜리 처음 설치한 거니까 이게 그러면 챗GPT한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했고 파이썬 설치했죠. 그리고 파이썬에 추가 기능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자, 추가 기능 안 쓰고 기본 파이썬만 가지고 테트리스 게임은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지렁이 게임 만드는 코드를 보여줘.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맥락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파이썬 설치했고 파이썬 추가 기능 설치하지 않았고 추가 기능 안 쓰고 기본 파이썬만 가지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설치 없이 파이썬 기본 모듈로만 만드는 지렁이 게임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파일 이름을 snakegame.py로 저장하세요. 파이썬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py 파일로 이렇게 저장하라고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썬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아까 준비해놨던 여기죠.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 파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는 곳에다가 이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그냥 붙여 넣으시고요. 쭉 복사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드르륵 되는 거지 실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코드가 딱 복사해서 붙여지고 나서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엔터 이렇게 실행하면 지렁이 게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게임 오버 R 자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 키를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얘를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먹었죠. 자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씩 지렁이가 길어지는 게 보이죠. 자 벽에 닿아가지고 끝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코드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지렁이 게임 만들어줘. 이게 파이썬 코드의 쓰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스네이크 게임.py로 저장하라고 했어요. 이거 저장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요 제가 파이썬에서 바로 코드를 쭉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실행한 거고요. 컨트롤 Z 해가지고 이번에는 윈도우로 나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로 한번 다시 제가 이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기 여기 텍스트 문서 메모장이죠. 아니시면 내 윈도우에서 요거 열어놓고요. 윈도우에서 메모장 이렇게 치겠습니다. 메모장 이렇게 쳐서 이 아무것도 없는 메모장에서 이렇게 놓고요. 이 챗GPT가 알려준 코드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저는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 C 드라이브에서 방금 만들었던 파이썬 여기죠. 파이썬 엑서사이즈 이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메모장을 지금 메모장에는 이 파이썬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할 때
저장할 때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 지렁이 게임, 그러니까 JJ 뭐 지렁이 게임 아니고 파이썬 뭐 이름 다르게 써도 돼요. 지렁 게임 .py 이렇게 확장자명을 .py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지렁 게임 파이 하고 여기에서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이 됐으니까 여기 지렁 게임 파이로 해서 메모장에서는 .py라고 저장을 하니까 알아서 얘가 파이썬 아이콘을 내놨어요. 그쵸? 파이썬 아이콘 내놨죠. 자, 얘 더블 클릭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파이썬에서밖에 실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이 C 드라이브 요 파이썬 엑서사이즈 폴더 안에 이 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로 나왔었죠. 여기는 C 드라이브 이거 윈도우에서 나온 거고요. 바꿀게요. 요건가요? 네, 여기네요. 제가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로 나왔었죠. 지렁이 게임 한번 실행했었고 중지한 다음에 컨트롤 Z를 눌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썬을 실행할 건데 이 해당 폴더에 있는 것 중에 지렁게임.py를 실행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실행이 되죠. 즉 앞에 있는 이 코드들이 지렁게임.py라고 하는 메모장 파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요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뭘로요? 파이썬으로. 파이썬 띄어쓰기하고 해당 폴더에 들어가 있는 이 지렁게임.py 이렇게 딱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코드를 직접 넣지 않아도 바로 윈도우에서 이미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파이썬에서 실행해라 라고 됐기 때문에 이 게임이 딱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 기능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기능 이번에는. 자, 요거 요거 닫았다가요. 다시 이 C 드라이브 파이썬 EXE에서 CMD라고 하고요. 추가 기능 설치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쉬워요. 자, 쉬운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PIP 인스톨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요건 하나의 추가 기능 이름이에요. 제가 아까 이 추가 기능 어디서 설치한다 그랬죠? 여기 C 드라이브 있을 때 파이썬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파이썬에서 인스톨을 할 거야. 파이썬이 쓰는 라이브를 인스톨 할 거야. 그 이름이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이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추가 기능을 내가 내 컴퓨터에 설치할 거야. 나중에 파이썬 쓰고 싶을 때 써! 라고 하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설치를 하게 되면 두두두두둑 내려오면서 잘 설치됐다고 나올 거예요. 자, 만약에 잘 설치가 안 되시는 분 중에 만약에 이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안 되시면 잠깐 여기 설치 막 굳이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오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오류 부분들을 이렇게 복사하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났는지에 따라서 챗GPT가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PIP 인스톨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했기 때문에 쭉 설치가 됐고요. 그럼 여기에 제가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얘는 파이썬 명령어가 아니에요. 파이썬을 도와주는 일종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명령어를 쉽게 입력시키고 쉽게 결과물을 받게 해주는 하나의 추가 기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PIP 인스톨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윈도우에 그냥 설치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파이썬을 실행할 때 이렇게 추가 기능을 불러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그 윈도우에다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렇게 여기다가
파이썬 이렇게 해서 파이썬 들어간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 Z에서 파이썬 나간 다음에 이 윈도우에서 제가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딱 실행을 하면은 설치됐던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면서 얘가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두두두두둑 이렇게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파이썬을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켠 다음에 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실행하고 결과물을 볼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파이썬을 띄웁니다. 그래서 요 검정색 화면 있죠.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C 드라이브에서 주피터 노트북 쳤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초록색 버튼 쭉 초록색 글씨가 나오고 커서가 껌뻑껌뻑이면은 이 브라우저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정색 화면은 요거 절대 계속 켜놔야 됩니다. 닫아서는 안 돼요. 켜놔야 돼요. 그래야 얘가 파이썬을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계속 인터넷처럼 서버처럼 이렇게 우리 브라우저로 이렇게 뭔가 컨텐츠를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피터 노트북 실행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어디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했냐면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에서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니까 파이썬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어디서 열렸냐? 어떤 경로를 보고 있냐? 딱 이렇게 해서 열었더니 바로 우리 C 드라이브 파이썬 엑서사이즈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파일들이 여기 보이죠? 이 폴더에서 파이썬을 실행시킨 겁니다. 얘를 실행시킨 게 아니고요. 파이썬이 작동되도록 실행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이썬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이썬 파일들도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게 제 컴퓨터에서 이제 파이썬 잘 실행하게끔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파이썬 실행하나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딱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우측 상단에 New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설치한 파이썬을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분명히 이 파일밖에 없었는데 새로 만드니까 이 파일 하나 딱 생기면서 이 파일이 뭐냐? 이 파일이 딱 생기면서 옆에 있는 창에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파이썬의 명령을 내리는 코드들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 두 번째 창 열린 곳에서 이름을 파이썬 연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바꾸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가보면 파이썬 연습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즉,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딱 실행시키면은 브라우저가 나오고 브라우저에는 홈 탭이 나오고요. 홈 탭 뒤에 홈 탭 안에는 그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켰던 그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은 여기서 뭔가 new 해가지고 파이썬에서 클릭하시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행하기 시작하면 뭐가 좋으냐? 1 플러스 1은 이렇게 하듯이 내가 여기에 코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값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썬 좀 연습하는데 희한하네요. 아까 메모장에다가 파이썬 코드만 만들어 놨던 파일은 파이 파일로 만들어지고 왜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든 파일은 파이썬 할 때 파이 파일이 아니라 왜 ipymb로 만들어지느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ipymb는 이 안에서 이렇게 코드만, 아까 py 파일은 뭐냐면 이 코드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는 이 파이썬 코드를 통째로 실행시켜야 결과가 하나 딱 나오는 겁니다. 지렁이 게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요,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하면 코드 단위로 실행해 가지고 바로바로 결과값을 그때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 쳐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 이 코드 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눈에 보이기 쉽고 일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종의 실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파이썬을 이제 작동시키면 됩니다. 파이썬을.
사실 이 안에는 이미 파이썬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이라고 하는 거를 파이썬에다가 넣으니까 파이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 기능을 통해서 2라는 답을 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는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파이썬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구글에서 이렇게 PDF 파일 하나 받아볼 건데요. 뭐 행정안전부, 뭐 PDF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안전부 뭐 주요 업무 추진 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요. PDF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26년 께 넘나요? 26년.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26년 예산사업 설명자료, 요걸 한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쭉 받아서 저장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다운로드 받으면은요,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을 어디로 옮길 거냐면요, 이거 어디로 옮길 거냐면요, 복사해 가지고요, C 드라이브에 어디에다가 하면 되죠? C 드라이브에 아까 파이썬 엑서사이즈 있죠? 요거 지금 우리가 여기 이 폴더에서 파이썬을 실행시킨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파이썬이 실행되고 있는 공간에 바로 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요 PDF 파일 이 내용 이름을 복사해 가지고요, 챗GPT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PDF 파일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주는 파이썬 코드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파일이 C 드라이브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건 한번 이따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기본 파이썬만 쓰면 PDF 텍스트 추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추가 라이브러리 설치 없이 파이썬 기본 기능만으로는 같은 폴더에 있는 이 정도만 가능합니다. 라고 한번 얘가 이렇게 코드가 나오니까 복사해 가지고 파이썬에다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챗GPT한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코드를 놓고요. 여기 코드를 놓는 곳과 결과창이 나오는 곳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렇게 결과창이 이렇게 나오고 코드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다가 이곳에 커서를 올리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를 여기 코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별표가 나오죠. 여기 이 별표가 나오죠. 이 별표는 이제 실행 중이라는 겁니다. 실행이 다 끝나면 이제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파일은 요거 PDF 파일인데 아웃풋 파일에 이 텍스트 파일을 한번 추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 코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쭉 돌아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별표 모양이 나왔다가 숫자로 바뀌면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돌려보시면은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중지를 좀 하고요. 중지를 할게요. 여기에서 run 눌러서 여기에서 run 눌러서 그냥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PDF에 추가 기능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추가 기능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게 설치하는 코드도 줘. 그러면 이렇게 추가 기능 설치하는 코드까지 같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DF 내용을 읽으려면 파이뮤 PDF가 간단합니다. 파이뮤 PDF를 설치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얘를 실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제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인스턴트로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줘 라고 하면은 이걸 설치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까랑 다른 게 그냥 설치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파이썬 pip 인스톨 이렇게 나오는데 주피터 노트북은요, 우리가 pip 인스톨 설치할 때 윈도우로 나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그 안에서 바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표를 넣으면 이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이곳에다가 여기 플러스 버튼 하나 누르면 추가되죠. 여기에다가 놓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ip 인스톨을 검정색 화면에서 하지 않아도 느낌표로 pip 인스톨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좀만 기다려 보면 설치가 끝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쭉 다운로드 되면서 설치가 끝났죠. Successfully installe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PDF 내용을 추출해 달라는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다시 다음 코드에다가 붙여 놓고, 여기 보면 지금 코드가 쭉 순서대로 코드 실행, 또 코드 실행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명은 2026년 예산 설명 자료고 전체 페이지 수는 2170 페이지라서 이렇게 오래 걸렸었군요. 그런데 전체 페이지를 굉장히 빨리 읽는 걸 볼 수 있죠. 추가 기능을 넣었더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특정 페이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0페이지 0은 1쪽이라고 나와 있죠. 요걸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또 이렇게 놓고요. 118페이지만 한번 119페이지죠. 그럼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산 사업 설명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표 같은 게 있죠. 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네모칸이 되어 있는 것들, 네모칸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표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모칸이 있는 글자 아래의 표만 추출하는 코드를 줘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할 거야. 자, 이렇게 던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코드는 네모 문자가 들어간 제목 문장 바로 아래에 있는 표만 추출한다. 그러면 또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거 복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뮤 PDF는 아까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판다스 오픈 엑셀 요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표 아래에 표만 추출하는 이 코드를 여기에 복사해서요, 이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에다가 코드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일단 이게 다 설치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은 보면 별표 모양이 돼 있어서 아직 설치 중이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이후에 표를 추출하는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뭐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경고 추천 메시지입니다. 표 레이아웃 분석 정확도를 높이려면 파이뮤 PDF 레이아웃을 추가로 써라. 근데 지금 이제 추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랜 기간 동안에 너무 안 돌아가요. 2100페이지를 다 오픈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만 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코드를 우리가 이 네모표 아래에 있는 표만 추출해 달라고 했는데 PDF 기준 100쪽에서 150쪽만 처리해 주는 걸로 네모칸 아래 표 추출을 100쪽에서 150쪽까지만 엑셀로 추출하는 코드를 붙여서
여기에다가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코드를 넣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여기에 별표 모양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 2100장짜리를 다 추출하려고 할 때는 이 방법을 해놓고 기다리시면 되죠. 다른 업무 하고 계시면 이렇게 자동화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파이썬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데이터 분석하는 게 파이썬이다. 그리고 뭔가 개발할 때 파이썬이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PDF 파일에서 특정 페이지에 있는 표만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문서에서 표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해 가지고 엑셀로 옮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업무들, 단순 반복하는 업무들도 이 파이썬으로 실행해 주겠죠. 요거 돌아가는 동안에 몇 가지 제가 코드를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탕 화면에 엑셀 파일을 100개의 가상으로 만들어 줘. 10행 5열짜리 컬럼이 있는 엑셀 파일을 만들고 각 파일을 폴더를 생성해서 넣어주는 코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PDF 파일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있는 표만 추출해 달라고 하는 코드를 이렇게 내줬습니다만 제 윈도우 컴퓨터에 있는 폴더 파일이나 엑셀을 열어 가지고 실제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폴더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방식의 코드를 제가 부탁을 했고요.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 앞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돼야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모르더라도 지금 보면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적어도 이것만 좀 건드리면 되겠네 라고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잠깐 멈추고 제가 여기를 110페이지까지만 해보겠습니다. 100에서 110페이지. 자, 그럼 110에서 110페이지 하면 요거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 빨간색 모양을 이렇게 챗GPT한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거 설치하래요. 자, 이거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해서 이때는 이 코드의 앞부분에다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얘를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서 이 코드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코드를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게 또 안 나온다고 나왔네요. 자, 요거 설치를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바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커널에서 리스타트 커널을 한번 이렇게 딱 눌러 주겠습니다. 리스타트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이 코드만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코드가 쭉 돌아가서 이게 또 아직도 안 된다고 나왔네요. 자, 이 코드를 재시작하고요. 실제 만들어준 코드, 이 코드도 여기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했더니 이 오류가 났다라고 하고 이 코드를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코드가 잘못됐는지 코드가 안 붙었고 이렇게 오류 사항이 붙었네요. 자, 이렇게 애가 이 줄은 삭제하라고 나오네요. 또 자, 그러면은 이 둘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요 줄만 삭제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앞에 있는 이 부분 요것만 삭제하라고 나오네요. 자, 하라는 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또 뭔가 별표 모양이 나와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워버리고요. 앞에 거는. 자, 그러면 100에서 150쪽에서 추출된 표 개수 18개 나오고 이거를 C 드라이브 여기에다가 추출을 저장해 놨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 윈도우 탐색기에 여기 파이썬 엑서사이즈에 여기 있네요.
네모 아래 표 추출 결과 엑셀 파일을 딱 열어보면 표가 추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표 내용 추출 결과도 텍스트 파일로 좀 만들어 놓긴 했네요. 이 녀석이 막 돌리면서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가는 걸 보입니다. 이렇게요. 더 이제 디테일한 뭐랄까요? 표 서식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다룰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내용 추출한 결과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전체 페이지를 다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메모장으로 텍스트를 다 추출해서 저장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1페이지부터 쭉 추출한 게 보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도 파이썬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엑셀, 제가 여기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자, 쭉 코드를 제가 보면 바탕화면에 엑셀 파일을 100개 가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거 한 번 더 실행하래요. 그러면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계속 쭉 적으시면 됩니다. 작업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렬로 쭉 코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실행 코드 단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제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100개 생성하라는 거. 그러면 별표가 막 빙글빙글 이제 돌아가면서 바탕화면에 엑셀 파일 100개 생성 완료됐고 저장 폴더는 C 드라이브 밸류 데스크탑에 가상 엑셀 파일 100개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요거 아닌가요? 네, 요거 아니고 제가 못 찾았는데 자, 엑셀 여기 있네요. 가상 엑셀 파일 50개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 거네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스크탑에 여기 있네요. 가상 엑셀 파일 100개. 그리고 이 100개도 결국에 엑셀 파일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아뒀죠. 자, 그러면 하나 열어보면은 실제로 10행짜리, 5열짜리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겠죠. 여기 94번 데이터도 똑같겠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겠죠. 그러면은 동일한 데이터의 구조로 지금 100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폴더가 C 드라이브 유저 밸류 데스크탑 가상 엑셀 파일 100개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복사해서 넣으면 복사해서 챗GPT한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로에 여기에 엑셀 파일 구조가 다 똑같아. 그래서 100개 엑셀 파일을 위아래로 통합해서 파일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99개는 지워줘. 그 코드를 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아래 코드는 노트북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이 주피터 노트북에 가서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라이브러리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와 오픈 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엑셀 100개 통합 후 원본 삭제 복사해 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찾은 엑셀 파일 개수 100개 통합 완료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봐놨던 가상 엑셀 파일 100개 폴더가 다 지워지고 조금씩 10개 있었던 게 100개가 있으니까 1000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각 원본 파일에서는
여기 1번 원본 파일에서 가져오고 2번 원본 파일에서 가져와서 이게 다 합쳐지는 게 보여지죠. 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준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해줘서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행정안전부 그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수라고 하는 이걸 제가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놨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엑셀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경로로 복사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이 파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경로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파일 여기 있죠. C 드라이브 어디 어디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있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코드를 줘.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세요 라고 하면 이 코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C 드라이브에서 CSV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보여주겠다. 복사해서 주피터 노트북만 열어가지고요. 여기 열어가지고 코드를 넣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데이터예요. 행정기관 코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0세 남자부터 110세 남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아웃풋 클립보드 이 결과창에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면서 이걸로 분석해주는 코드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걸 분석해주는 코드를 여기다가 새롭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코드는 현재 CSV를 기준으로 시도별, 시군구별 인구, 성비, 고령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연령대별 인구를 분석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코드를 몇 개 내주네요. 이 코드 내주는 걸 한번 같이 여기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Shift 엔터 실행하고요. 자, Shift 엔터 실행하고요. 자, 이렇게 코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코드 다 만들어진 거 기다렸다가 다 나오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또 붙여놓고요. Shift 엔터. 그러면 이렇게 지역명이 비율까지 다 계산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시도별 인구 분석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하면 시도별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시도 탑 10 그래프 이렇게 실행하면 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죠. 한글이 깨졌으니까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또 요청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데이터 분석 시간에 또 배울 거지만 이런 방식으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업무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로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파이썬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파이썬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 가지 실습과 업무 자동화를 해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는 업무들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파이썬 업무 자동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HTML, CSS, JS로 바이브 코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